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렸습니다. 2021년 10월 5일 신박사의 장마가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참 어떤 말로 표현을 해도 참 어렵고 힘들고 또 이제 절망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장세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의 어떤 폭락이 참 아픈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의 어떤 흐름을 가지고서 낙심한다든지 절망하기보다는 이 가운데 어떻게 냉철한 판단과 또 이제 이걸 기회로 이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추세 반전의 어떤 요소를 찾아내서 끝까지 홀딩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미래에 대한 대응과 대책, 전략을 수립하고 만드는데 결국은 에너지와 이제 시간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이제 제가 바이오 섹터 그리고 셀트론 그룹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또 향후 전망, 전략에 대한 내용들을 좀 얘기 드릴 거고요. 지금 구간에서 절대 이제 감성적으로 또 이제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 지금 시장의 흐름 자체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요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수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지금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면서 특히나 이제 물가 상승 이런 부분들이 금리 인상 시기를 좀 앞당길 것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헝다 사태도 그렇고 또 이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지금 여러 가지가 이제 수면 위에 있습니다. 악재가. 근데 그런 부분 속에서 결국은 그런 어떤 너무나 많은 악재 속에서 또 바닥이 형성될 수 있고, 또 투자들의 어떤 공포의 극대화 지점에서 바닥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을 또 우리가 모색하고 찾는 그런 어떤 능동적인 어떤 자세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내용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지수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1.8% 약세 마감했고요. 3,000포인트를 깼습니다. 지수 차트가 보시면 중장기평선을 지난 금요일날 다소 좀 깨트리면서 마감했는데, 역시나 이제 좋지 않게 오늘도 하락 출발해서 상당히 좀 빠지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지수는 더 많이 빠졌죠. 2.8%, 955포인트로 마감했고, 지수 차트는 한 방에 그냥 중장기평선을 깨버렸죠. 그래서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투매도 상당히 많이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개인들이 2,300억을 코스닥에서 순매도했다는 거는 반대 매매성 내지는 투매성의 물량들이 좀 상당히 출회됐다고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투매 물량이 좀 출회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입니다. 거의 2,000여 종목 가까이가 빠졌고요. 상승 종목은 한 400여 종목 정도 되죠. 오늘 외국인들이 6,200억을 팔았고요. 오늘 이제 전기전자 섹터하고 의약품 쪽에서 이제 좀 많이 팔았고, 운수창 좀 골고루 팔았네요. 기관은 이제 올해 이제 순매수하는 기조로 대응을 했고,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이 동시에 좀 많이 팔았던 게 의약품 업종입니다. 머커의 그 사태가 좀 파장이 컸던 것 같고요. 어쨌든 이따가 바이오 섹터는 이제 깊게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지수,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이 2,300억 순매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그 투매 물량을 좀 받아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리오품 관련 주들을 외국인과 기관이 특히나 이제 엔터라든지 이런 쪽 콘텐츠 쪽으로 상당히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그 리오픈 쪽은 지금 상승 추세가 진행형이라는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의 색깔은 완벽하게 지금 바뀌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코스닥 쪽으로는 이렇게 순매수, 선물도 이제 외국인들이 순매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이 그렇게 안 좋았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운, 뭔가 좀 이동하는 측면의 흐름이 좀 컸다. 지금 약세 흐름이 그냥 시장의 시스템 리스크 상으로 전 업종, 전 종목을 내다 파는 코로나 사태와 같은, 혹은 이제 과거 서프라임 금융위기라든지 또 미중 무역 분쟁 때 어떤 줄줄 흘러내리던 그런 약세장이었던지 9.11 테러였던지 이런 때랑은 다르죠. 그러니까 시장의 수급은 다른 쪽으로 이동하면서 약세로 빠지는 거예요. 근데 지수가 이렇게 빠지는 이유는 작년부터 시장을 주도했던 시총 큰 어떤 업종 대표주들이 시총이 크니까 그게 빠지니까 지수가 빠지는 거죠. 그래서 포트를 좀 다변화하고 또 최근에 메이저 수급의 이동에 좀 부합되게 했다면
오늘 그래도 그렇게까지 최악의 어떤 흐름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리오픈 관련된 경기 민감 섹터라든지 이쪽은 상당히 좀 좋았죠. 뭐 엔터주들은 막 11% 이렇게 오르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시장의 색깔이 좀 바뀌는 가운데 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약업종, 이 코스닥 제약업종 지수 차트인데요. 이건 좀 무너지는 차트네요. 예, 확연하게. 의약품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너지는 차트입니다. 예, 좀 좋지 않은 흐름으로 가는 거고, 이 하락의 어떤 구간이, 다소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목별로 접근한다면 다를 수 있겠지만, 업종 전체로 본다면 좀 약세 어떤 국면으로 좀 간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컨텐츠 쪽하고 이제 뭐 엔터 쪽 같이 리오픈에 특화된 쪽은 오히려 이제 이렇게 상승하는 기조의 우상향의 기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해외 증시 보면 미국 증시야 이제 뭐 나스닥이 2% 빠지고 어제 이제 그러니까 121선 추세선을 붕괴시켰어요. 예. 나스닥도 붕괴시켰고 S&P도 이제 붕괴시켰고 다우는 뭐 진작에 이제 붕괴되고 그 밑에서 놀고 있고 그리고 오늘 니케이 증시도 이렇게 중장기 평선을 이탈해버리는 여기서는 금방 이렇게 돌려 세웠는데 여기선 붕괴된 채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좋진 않다. 홍콩이 그래도 보합으로 마감을 했긴 하지만 그래도 추세가 좀 약세 국면으로 좀 보는 것 같고 대만이 좀 나왔어요. 대만이 플러스로 돌리는 흐름 밑꼬리 그래서 대만을 보면 이제 조금 반등이 나올 시그널인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 미국장이 또 중요하겠죠. 급반등도 나올 수 있습니다. 급반등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지점이고 전체 업종이 무너지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지수 약세를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만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대만의 오늘 이 반등이 양봉 전환 밑꼬리 요게 이제 저는 조금 시그널적인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오늘 바이오 섹터가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대만은 바이오 섹터가 이제 비중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좀 영향이 덜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돼요. 그리고 유가가 이렇게 또 상승했죠. 유가가 7년 만에 최고치를 냈다는 소식인데요. 이거 보니까 2014년도 꺾일 때 보니까 이 7년 만에 이렇게 제일 높은 지점이 왔네요. 그래서 어쨌든 요 부분들이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감을 좀 나오면서 결국 이제 금리 인상 시기를 좀 앞당길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결국 성장주들에 대해서 보다 더 하락을 좀 만들게 됐다. 이렇게 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총 상위 주요 종목들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오늘은 뭐 시총 상위주들 뭐 삼성전자 비롯해 가지고 다 뭐 많이 밀렸죠. SK하이닉스도 2%, 네이버 3%, 삼성바이오 바이오 쪽이 많이 밀렸죠. 삼성바이오도 7.2%, 셀트론이 12%, 카카오뱅크 8.4%, 카카오가 4.7%, LG화학이 한 3%, 그리고 SDI가 3.8%. 뭐 어쨌든 2차전지도 조금 이제 시세가 좀 안 좋아지는 그런 국면인 것 같고요. SK이노베이션은 이제 정유주로서 이제 올랐겠죠.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오늘 크래프톤이 좀 많이 밀렸네요. 7%. 뭐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전체 시장이 좀 안 좋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좀 밀리는 것 같아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뭐 코로나 관련주니까 오늘 뭐 많이 밀리는 흐름이 전개된 것 같고요. 시총 상위주들 뭐 전체적으로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그 리오픈이나 경기 민감 섹터 쪽 아니면 뭐 SOL 이런 건 올랐지만 대체적으로 다 밀렸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헬스케어가 12.8%, 셀트론 제약이 10%, HLB 같은 바이오 섹터 종목도 5%, 밀리는 흐름들. CJ ENM 같은 뭐 리오픈 콘텐츠 쪽은 이제 오히려 이제 좋은 모습을 보였고, 데브시스터즈 뭐 개별로 이제 움직이는 것들은 이렇게 또 움직입니다. HK 이노엔이 오늘 머크 관련주로 이제 움직였죠. 머크랑 이제 백신 유통을 기존에 갖고 있었고, 막 추가적으로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머크랑 좀 관계가 좀 도둑하다는 게 아마, 의미 있게 오늘 시세 상한가를 좀 만든 그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SM이 11% 오르면서, 역시나 이제 엔터주들의 어떤, 흐름이 굉장히 좋은 어떤 모습이고, 위메이드도 이제 개별로 게임 모멘텀으로 이제 오르는 거겠죠. JYP 엔터 4.8% 상승. 코로나 이제 백신 관련해서 모멘텀을 받았던 한국 BNC가 뭐 거의 하한가네요. 완전 이런 것들은 이제 끝장나는 거죠, 시세가. 그래서 완전히 차별화된 어떤 장세 흐름이 좀 전개됐다. 그래서 테마별 섹터별로 보면 면세점, 카지노 이런 것들, 뭐 항공
예, 뭐 가스주나 뭐 석유주,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갔죠. 여행주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렇게 롯데관광개발 5.8%, 모두투어 2.7%, 하나투어 2.4%에서 여행주도 좋았고 정유주도 좋았고 소매 유통에서 쇼핑 리테일, 그러니까 리오픈 관련된 것들이 다 좋죠. 예. 홈쇼핑,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건설 대표주도 이제 오늘 좋았네요. 예. 유가 상승으로 이제 건설 수주, 해외 건설 수주 가능성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것 같네요. 어쨌든 오늘 시장 색깔은 명확했습니다. 예, BBIG가 무너지고 리오픈 경기 민감 섹터 쪽으로 이제 상당히 수급이 또 계속 이동했던 그런 흐름이 전개되면서 시세를 이렇게 만들어낸 것 같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쪽으로 보더라도 오늘 그 양은 수급의 어떤 강도는 크진 않았지만 SK이노베이션, 위메이드, 강원랜드, 대주전자재료, JYP 엔터, 호텔, 리오픈하고 경기 민감 섹터로 다 포진이 돼 있죠. 예.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개별 성격으로 좀 많네요. 보니까 게임주 보이고 엔터주, 파라다이스 같이 카지노 리오픈, 이쪽으로 좀 포진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이 정도 체크를 해보고요. 바이오 섹터하고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셀트리온 내용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 장전에 이제 나온 내용인데요. 셀트리온은 이제 레키로나 유럽 쪽에 이제 정식어가 신청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2개월 내로 이제 결론이 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투심이 악화되는 부분을 어떻게 잠재우기 좀 어려웠던 그런 이슈가 아니었을까 싶고요. 어쨌든 빠른 허가 가능성은 상당히 커졌고 데이터 검증까지 마쳤다고 하니까 무난하게 좀 그 허가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긴 하지만 지금 시장의 어떤 투심상 지금 항체 치료제 쪽에서는 조금 모멘텀을 찾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머크의 이제 경구용 치료제하고 또 셀트리온 같은 이런 항체 치료제의 어떤 역할은 또 다릅니다. 예, 다름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서 느끼는 어떤 모멘텀적인 어떤 측면에서는 항체 치료제는 이미 다 반영됐다 하는 거고요. 또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로 인해서 이제 이 코로나 전국이 거의 이제 일단락 됐다, 이런 식으로 시장은 좀 받아들이는 거죠, 결국.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약에 대한 어떤 지식이라든지 그 용도의 다름, 이런 부분이 주식시장에서 어떤 중요하기보다는 이제 우리 환자나 이제 병원 단에서는 중요하겠지만 일단 주식시장에서는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를 이제 게임 체인저로서 바라보면서 완벽하게 이제 코로나 치료제, 기존의 치료제 내지는 이제 백신 관련된 종목들의 어떤 모멘텀을 상당히 낮추고 꺼트리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레키론의 이 유럽 쪽의 허가 절차 자체는 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2달 내로 이제 좋은 소식이 나올 걸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과거 대비해서 좀 기대치는 많이 낮춰지겠죠. 예, 매출에 대한 어떤 컨센서스라든지 그리고 이제 다른 저개발 국가나 제3국에 수출하는 것들을 좀 진행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볼 때 브라질 같은 그런 국가들이 다소 이제 경구용 치료제 조금 더 매력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그런 국가들은 이제 병상을 확보하는 게 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백신 수급도 그런 국가들은 원활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볼 때 항체 치료제에 관련된 모멘텀은 좀 많이 낮아졌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셀트리온의 주가를 상당히 또 많이 밀어내린 주 이유가 또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치 하회인데요. 3분기 실적 전망 컨센서스를 좀 하회한다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요 내용도 이제 하락에 조금 일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알고 있었던 내용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리포트가 나오고 또 이제 목표 주가까지 좀 하향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조금 더 이제 하락을 좀 더 크게 만든 것 같습니다. 제목이 이제 다소 아쉬운 공급 계약, 기대치 하회 전망된다. 3분기는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실적이 예상됩니다. 3분기 체결된 공급 계약은 지난 분기 대비 4% 정도 증가한 2,715억 원으로 아조비 CMO, 램시마 IV, 트룩시마 위주로 계약이 되었다. 레키로나와 램시마 SC 공급이 예상보다 부진해서 관련 매출 추정치가 하향했고, 최근 미국 정부와 계약된
코로나19 진단 매출을 추가 반영했다 해서 일단 새롭게 진단키트 쪽에 대한 매출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기존 예상했던 레키로나 같은 게 예상보다 좀 매출이 좀 부진했다 이렇게 좀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결국 이제 레키로나에 대한 기대치, 그러니까 코로나 항체 치료제 성공과 이게 이제 매출을 낼 거라는 기대감이 가장 높았던 지점에서 주가가 이제 가장 고점, 최상단을 만들었다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이제 1조가 나올 것이다, 2조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막 각 증권사별로 이제 예측치가 달랐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기대감이 가장 증폭되어 있을 때 고점을 찍는 거고, 이게 이제 현실화되는 시점에서는 예상보다 좀 미치지 못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그 지점에서 좀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좀 높다는 그런 부분으로 좀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이 올해 초에 이제 찍혔던 걸 좀 염두에 둔다면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기대치가 가장 증폭됐었다. 일단은 지금 유럽 승인 및 정부 비축 물량 계약이 예상보다 좀 지연되고 있다는 측면들, 그리고 이제 셀트론 헬스케어 램시마 SC 2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이 셀트론의 공급 물량에 못 미쳐서 재고가 일단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이 일단 램시마 SC의 매출이 예상보다 좀 둔화된 속도로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좀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올해 초에 그리고 작년 말에 기대가 됐던 레키로나 그리고 이제 램시마 SC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돌이켜 본다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매 분기마다 실적을 이제 분석했고 이제 실적 이제 자료들 나온 것들 같이 이제 스터디 했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이제 기대했던 전망했던 부분들이 좀 못 미친 건 사실이죠. 그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여전히 4분기 레키로나 유럽 승인 그리고 리오프닝에 따른 램시마 SC의 우호적인 영업 환경 개선을 기대해 볼 수는 있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실적에 대한 어떤 우호적인 부분을 4분기에 좀 기대해 본다는 식으로 이제 리포트 내용은 좀 마무리되어 있고요. 목표 주가는 어찌됐든 28만원으로 이제 하향을 했고, 투자 의견은 아웃퍼폼. 지금 주가 대비 이제 목표 주가는 높은 편이니까, 그래서 업사이드는 있다고 좀 바라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같은 키움증권에서 나온 제약바이오 이제 산업 보고서인데요. 요 내용은 제가 이제 장 전에 확인하고 장 전에 이제 멤버십 분들에게 설명을 이제 드리게 됐었는데, 오늘 시장이 어느 정도 장 전부터 예상은 좀 됐죠. 어쨌든 코로나 관련된 연관된 그런 바이오 기업들의 어떤 폭락이 좀 이제 예상이 됐고, 왜냐면 미국 시장에서 폭락했었고 관련 기업들, 아시아 시장에서도 폭락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연휴까지 끼다 보니까 한 번에 이제 반영되는 흐름이 전개됐죠.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 섹터, 헬스케어 업종의 섹터의 이제 시총 1위가 삼성바이오지 않습니까? 삼성바이오도 지금 코로나 그 백신 모멘텀으로 이제 상승을 좀 했고, 또 이제 2위 셀트론도 치료제 모멘텀으로 상승을 했고, 어느 정도. 그리고 3위가 이제 시총 3위가 SK바이오사이언스인데,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제 백신 그리고 CMO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코로나 이제 연관된 기업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그 제약바이오 섹터의 시총과 밸류를 이제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머크로 인한 이제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는 이 부분은, 이슈는 그 국내 이제 헬스케어 업종을 상당히 좀 약세로 만드는 역할을 할 게 좀 뻔해 보였고, 헬스케어 업종이 이렇게 이제 이 시총 상위 이제 코로나 관련된 이 기업들이 주가가 빠진다면 섹터 전체가 이제 센티가 약화되기 때문에 이게 코로나 연관이든 코로나 연관이 아닌 이제 바이오 기업이든 다 같이 그냥 빠지는 거였죠.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옥석을 가리는 어떤 과정들이 앞으로 좀 필요할 텐데요. 코로나 관련된 기업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주가가 하향, 지지부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비코로나 관련된 종목들도 일단은 단기적으로 주가 부진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섹터 전체 어떤 센티가 이제 나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 중에서 이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을 골라내가지고 추후에 이제 또 이제 바이오 섹터는 또 다시 이제 불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가 매수하는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이제 2015년부터 해가지고 2015년, 2017년 그리고 2020년에 세 번의 사이클을 이제 개인적으로도 경험을 하면서 바이오 섹터에 대한 바이오 종목에 대한 어떤 거래 방식, 예, 그리고 투자 어떤 전략들을 어느 정도 이제 정립을 한 상태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바이오 섹터 내에서의 어떤 주가 변동은 누군가에겐 굉장히 위기 어떤 구간일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겐 굉장히 큰 기회로 지금 작용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제 지금 엄청나게 급등한, 그리고 이제 작년 대비해서 올해 막 10배 이상씩 급등한 종목들을 한번 찬찬히 한번 보시면 그 종목들이 과거 1년 반, 2년 전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바닥을 끼고 땅굴을 파고 있었던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결국 이제 뭐 악재가 있어서 그렇게 빠진다면 당연히 다 파라고 쳐내야겠지만 뭐 예전에 이제 신라젠이라든지 그런 것들처럼 코롱 티슈진이나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유가 없이 그냥 섹터 센티 때문에 전체 업종 센티 때문에 이제 같이 밀려가지고 땅굴을 파던 종목들은 나중에 텐베거 발생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대여섯 배 뭐 이렇게 급등한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바이오 기업들은 개별적인 어떤 내용들 그리고 이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주식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좀 분석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기회로 이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이 바이오 센티가 안 좋아지는 구간이지만 결국은 지금 구간이 추후에 이제 1년 뒤, 2년 뒤를 우리가 이제 바라다 볼 때 투자 전략을 짤 때는 엄청난 기회의 구간임을 명확히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요 나온 내용이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파장은 뭐 분명히 이제 그 게임체로 평가받고 있고 위드 코로나를 앞당길 걸로 예상된다. 백신으로 예방하고 경구 치료제로 입원 사망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백신 수급 확보가 어렵고 의료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은 이 개발도상국 이쪽으로 이제 경구치료제 확보에 나설 걸로 예상이 되죠. 그래서 이런 국가들은 이제 백신을 운반 유통하는 것도 어렵죠. 영하 이제 수십 도로 이제 유통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병상 확보 자체도 좀 쉽진 않고. 그래서 결국 이제 경구용 치료제 확보에 굉장히 매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코로나 관련 종목에서 이제는 비코로나 종목들 위주로 접근이 유효하다. 아주 공감하고 지금부터 이제 펼쳐질 바이오 섹터의 어떤 변화와 또 이제 뭐 기회 모색에 있어가지고는 이쪽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굉장히 지금 낮은 밸류로 과도한 어떤 저밸류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 센티 때문에 빠질 때 그때는 이제 굉장히 기회가 될 겁니다. 어쨌든 이 머크의 이제 몰누피라비르 요거는 이제 많은 이제 기사를 통해서 이제 아셨을 거예요.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또 진하게 이제 이렇게 색칠을 해놨는데 입원 사망 위험 50% 감소 시킨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항체 치료제와 거의 유사한 어떤 효능을 이렇게 냈다. 그리고 투여군에서 사망자가 안 나왔다는 부분들, 위약군에서는 8명 나왔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감마 델타 뮤 뭐 이런 변이에 대해서도 일관적인 데이터 효능이 나왔다는 부분들. 그래서 우수한 효능 데이터에 근거해서 8월 5일 환자 모집 조기 중단을 했다는 부분들. 그리고 전 FDA 국장 스콧 고블리브가 게임 체인저라고 언급을 하면서 일단은 미국 FDA 긴급 사용 승인 신청 예정인데 무난하게 승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도 신속하게 이 긴급 사용 승인을 내줄 걸로 보여지고요. 효과적이고 복용이 편리한 이 코로나 치료제 연매출은 10조 원이 넘는 규모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11조, 12조 요 정도 이제 나올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머크의 주가가 이제 이틀 동안 이제 급등을 했죠. 이제 시총이 이제 워낙 크다 보니까 머크의 시총이 작은 기업 있으면 막 30%, 40% 급등했겠지만 8% 그리고 이틀날은 2% 이렇게 급등을 했죠. 상승했죠. 어쨌든 앞당겨진 위드 코로나의 시간, 코로나 관련 종목에서 이제는 비코로나 종목 위주로 접근이 유효하다. 주식시장에서도 이제 경쟁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개발사는 상승한 반면 백신과 치료제 관련 종목은 하락을 이끌었다 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모더나 같은 기업이 이제 급락했죠. 그리고 이제
비어 같은 항체치료제 기업이 20% 급락하는 현상, 머크, 아티아 같은 기업이 이제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뭐 이 바이오 섹터의 어떤 변화는 이 머크로 인해서 이제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비코로나 분야인 순수 바이오텍 기업들은 그동안 코로나 피해를 봤죠. 특히나 이제 뭐 임상이 좀 중단된다든지 환자 모집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이제 컸는데 점차 임상이 재개되고 또 우호적인 신약 영업 환경들 또 이제 학회에서 대면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딜들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좀 대면하는 게 필요하지. 그러니까 줌으로 이렇게 학회를 개최해가지고는 쉽지가 않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정도는 아마 대면을 하게 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내년 1월. 그래서 중요한 딜들, 큰 빅딜들이 이제 M&A라든지 기술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연말 연초 해가지고 좀 벌어지지 않을까. 재택근무로부터 이제 회사 복귀하면서 기술 이전 증가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내 제약 바이오 섹터 또한 이제 단기 조정 불가피다. 특히나 이제 10월달 실적 시즌 도래하는 구간에서 뭐 실적하고 좀 상관없는 바이오 섹터가 조금 더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 데이터 발표 그리고 기술 이전 소식에 따라서 바이오텍의 투자 심리 개선이 기대된다는 식으로 이제 매듭을 좀 지면서 역시나 이제 기대감들을 좀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스토리가 필요하죠. 뭔가 좀 어떤 기업이 기술 이전 크게 해준다든지 빅딜이 들어진다든지 학회에서 굉장히 서프라이즈에 대한 어떤 발표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당면한 어떤 학회가 11월달 SITC에서 네오미텍이 병용 임상 여러 가지를 지금 발표를 앞두고 있고 NK맥스도 이제 중요한 또 데이터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는 또 이제 미국 혈액학회에서 또 이제 옥셀, 앱셀하고 아티바 공동으로 이제 개발하고 있는 임상하고 있는 AB101이 또 1, 2상 중간 데이터 발표 예정이라는 점. 내년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가 대면 개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 참여하는 또 그 데이터 발표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모멘텀이 되면서 이 바이오 섹터의 어떤 분위기를 좀 전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센티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시세 급등을 노리는 전략보다는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차곡차곡 이제 물량을 모아가는 그런 어떤 구간으로 활용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일 제약 바이오 섹터의 어떤 폭락에 대한 분석과 이제 셀트론 그룹주 폭락에 대한 어떤 분석 그리고 이제 전망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금일 제약 바이오 이제 섹터 폭락 분석을 보면 일단 머커 치료제 여기 이제 시총 상위 삼성바이오, 셀트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모두 코로나 연관돼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모멘텀 약화를 만들면서 시총 큰 요 기업들이 빠지면 다른 어떤 바이오 종목들도 그냥 우르르 같이 빠지는 그런 영향을 주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증시가 또 약세권 돌입에 따라서 주도 섹터를 차지하고 있었던 바이오 섹터의 또 밸류 프리미엄이 좀 약화되는 그런 흐름들.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역시나 이제 그 유가 뭐 급등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향후 금리 인상 시기를 좀 빨리 만들 수 있다는 측면으로 이 성장주에 대한 프리미엄을 좀 약화시키는 부분이 전반적으로 오늘 BBIG 섹터를 굉장히 세게 약화시키는 그런 주 요인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내에서 코로나 연관 종목은 지지부진 약세 흐름 될 걸로 좀 전망이 됐고요. 비코로나 관련된 성장 트렌드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바이오 기업들은 이제 개별로 접근을 해야겠죠. 분할, 저점, 종목별로 접근을 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 바이오 업종의 센티는 단기간에 좀 좋아지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오늘 하락 자체가 완전히 뭐 끝마무리의 어떤 지점이라고 보긴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개별로 접근해야겠지만 전체 센티는 일단 좀 좋진 않다. 그리고 이제 학회 모멘텀 그리고 이제 임상 발표 모멘텀 아까 이제 보여드린 그 내용들 뭐 같이 연결되겠죠. 그리고 내년도 이제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갖고 있는 뭐 일정들을 갖고 있는 바이오텍 쪽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개별로 아직 일정이 나온 건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접근하면서 단기적인 주가 상승을 노리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확률적으로 높을 것 같다. 그래서 학회 모멘텀 갖고 있는 기업이 제가 볼 때는 섹터에선 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좀 탑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확실하게 이제 시장의 색깔이 그 추석 전 주부터 이제 바뀌고 있었죠. 메이저 수급이 어, 이, 이 리오픈이라든지 경기 민감 쪽으로 상당히 좀 바뀌고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수급 분석을 좀 해드렸었는데요. 이는 이제 메이저 같은 경우는 이미 이런 흐름을 전망하고 수급을 이제 이동시키고 있었다는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계좌 포트는 이제 리오픈, 그리고 경기 민감 섹터, 유가 관련된 뭐 그런 쪽, 건설, 뭐 음식료, 또 이제 금리 인상 기조의 이제 금융업종, 그리고 이제 콘텐츠 쪽, 이쪽으로 일부 재편을 한다면 괜찮은 안정성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계좌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쪽에 대한 얘기를 들었던 게, 어느 한쪽에 편중된 계좌 포트라든지 BBIG에 너무 편중된 계좌 포트를 갖고 있으면 위험하다는 얘기를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라든지 인터넷 플랫폼이라든지 바이오도 코로나 관련해서 많이 고점을 형성하고 있었던 종목들은 제외. 그래서 게임주도 이제 NC나 이런 것들이 이제 대장주의 어떤 위용을 잃고, 새로운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펄어비스라든지 이런 쪽이 이제 뭐 게임주에서도 대장주로 올라서는 그런 흐름이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색깔의 어떤 변화를 확실하게 좀 인지하고 이 시장의 흐름에 이제 순응을 했다면 그래도 이제 오늘 같은 장세에서 방어적으로 됐을 거고,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바이오 섹터가 좀 빠질 수도 있죠. BBIG 같이 밀리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리오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들고 있으면 이쪽에서 수익 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에서 나중에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수익 실현을 해가지고 바이오 쪽에 굉장히 저가로 이제 형성되어 있는 것들을 매수하면 제가 볼 때는 굉장한 포트의 어떤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계좌를 좀 다변화시키고 업종별로 섹터별로 분산을 잘 하고 있었다면 오늘 같은 장세에서 이제 바이오 갖고 있던 것들은 빠졌겠지만 다른 쪽은 오르면서 이런 것들을 나중에 팔고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걸 나중에 또 저가로 또 분할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고, 오늘 같은 장세가 무조건 위기와 절망을 가질 만한 사태는 아니었다. 시세는 아니었다. 그래서 오늘 리오폰 관련된 종목이나 경기민감 섹터는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장의 색깔이 바뀐 거지 뭐 시장이 완전히 다 뭉개지는 그런 흐름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는 다시 센티가 좋아질 겁니다. 뭐 제약바이오는 영원한 성장 섹터이기 때문에 다시 또 센티가 좋아질 거고요. 개별로 또 움직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52주 신저가를 찍는 종목들 중에서 유망한 바이오텍 회사들은, 신약 회사들은 1년에서 2년 뒤에 2에서 5배 주가 상승을 보이는 종목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 중에는 뭐 텐베고 나오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그림을 그리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는 제가 자주 최근에 드려왔죠. 주식 투자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게임입니다. 현재에 좌절하지 말고 미래를 위한 준비에 남들보다 앞서고 과감하게 한다면 전세 역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믿는 자만이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또한 중요한 거고요. 복리의 마법을 경험해본 자만이 수천 %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세, 현재 숫자에 그걸 돈으로서 매기면서 힘들어하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계좌를 어떻게 바꿔나가고 어떻게 운용하고 어떤 미래를 그릴지에 대해서 시간과 에너지와 학습을 하는 게 자신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는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현재 계속 마음을 쓰고 있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될 것이고, 미래에 대해서 계속 준비하고 변화하고 순응하고 바꿔나가려고 노력하면서 행동을 옮기는 사람들은 계좌가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꼭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은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 급락에 대한 분석입니다. 셀트리온이 일단은 12% 급락했는데요. 주가 차트가 이제 처참합니다. 사실 이제 금요일 날 지난 10월 1일이죠. 이거 추세가 이렇게 좀 붕괴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 그렇다고 제가 이제 뭐 매도 의견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이미 여기서 매도하는 건 별 실익이 없는 거죠. 근데 오늘 12% 급락을 했고요. 참 이거를 지금은 관성이죠. 관성의 힘이 이제 하방으로 지금 열려있는 상태로 지금 작용되고 있고, 뭐 이게 아무리 뭐 좋은 내용이 나온다 한들
이렇게 수급상으로 그냥 뭐 파는 수급이 이렇게 강하다면 이게 뭐 어떻게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연기금이 11만 주를 매도했고 투신 사모펀드 뭐 골고루 기관이 다 팔았네요. 기타 법인이 최근에 순매수하는데 어딜까요? 어쨌든 외국인 돈을 순매도를 했고 7일 연속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도를 하면서 셀트론의 추세를 완전히 붕괴시켰습니다. 어쨌든 지금부터는 바닥 다지기 구간을 탐색하게 될 텐데 뭐 사실 상방으로도 제한 없는 게 바이오 주식이기도 하지만 하방으로도 사실 제한이 없죠. 왜냐하면 밸류를 어떻게 매길 것인가, 50을 매겨줄 것인가, 30을 매겨줄 것인가, 100을 매겨줄 것인가, 뭐 이게 뭐 정해진 게 없고 시장에 컨센도 없고 사실상 투자들 같은 경우는 센티에 의해서 사실 바이오 주식은 좀 고점과 하단을 형성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바닥이 어디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대중이 만드는 거니까 결국. 그래서 셀트론 헬스케어도 보시면 중장기평선 밑으로 지금 내려가는 약간 추이를 보이고 있고, 셀트론 제약 같은 경우도 이제 10% 급락하면서 또 중장기평선 481선 근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열려있는 상태로 오늘 마감했고, 왜냐면 종가가 거의 저가인 상태로 이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뭔가 좀 여기서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추세 전환. 지난 그 코로나 때 보시면 그때도 이제 장대 음봉이 이렇게 나오면서 급락을 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추세가 바뀌었던 게 시장의 급변동과 함께 셀트론이 이제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내용이 발표가 되면서 급반등했죠. 그러니까 지금 셀트론은 또 다른 뭔가의 어떤 모멘텀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볼 때는 3사 합병에 대한 내용이 가장 강력한 추세 전환을 만드는 어떤 요소가 될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는 또 다른 성장 스토리가 필요할 것 같다. 기존의 바이오 시밀러가 아닌 제가 볼 땐 신약에 대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셀트론 12% 급락 분석을 보면 오늘 급락은요, 치료제 모멘텀 약화에다가 3분기 실적 하향 전망이 좀 복합작용된 걸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초부터 이제 주가는 이미 뭐 하향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뭐 이동 평균선마다 저항을 받았잖아요. 계속 이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었던 종목이었고 계속 이제 저항을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락의 클라이맥스 구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삼성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이 고점이거든요. 이제부터 하락이 시작되면 이제 막 속절없죠. 근데 셀트론 그룹주 같은 경우는 올해 초부터 계속 빠지고 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락이 시작되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래서 하락의 어떤 클라이막스 구간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최근 삼성바이오가 이유 없이 한 5% 급락했었죠. 셀트론도 지난 금요일날 중장기평선을 하향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머크 치료제가 굉장히 좋은 효능이 나올 거라는 거를 알았던 정보가 이제 이게 뉴스화 되기 전에 이미 아는 측이 있겠죠. 그런 선도 수급이 일으킨 그냥 가격 불문하고 팔았겠죠. 선도 수급이 일으킨 시그널로 현 시점에서 볼 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때는 몰랐죠. 그때는 알 수 없죠. 하지만 머크 이거 누군가는 먼저 알고 있었겠네. 이제 그들의 수급이 이제 이유 없이 급락을 만들었겠죠. 왜냐면 그 선도 측이 이제 들고 있는 주식들을 뭐 한 10만 주 들고 있었다. 그러면 가격 불문하고 팔았겠죠? 그게 장대 음봉을 만들었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작용했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팔만한 사람들은 웬만큼 다 판 지점이 아마 오늘이 아닐까. 오늘 머크 나온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머크 악재 모르는 사람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저점대를 형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저점대를. 오늘이 뭐 저점이다 이렇게 뭐 무당도 아니고 맞추는 게임은 아니니까. 그래서 고점권에 주가가 있어서 하락의 시작일 수 있는 삼성바이오 그리고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대비해서 하방에 대한 지지력은 있을 걸로 전망이 된다. 그럼 이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셀트론의 주가를 반전시킬 단기적인 포인트는 무엇이 될까? 3사 합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바이오 시밀러 쪽보다는요, 신약에 대한 성장 스토리가 필요할 수가 있다고 생각돼요. 특히나 이제 셀트론 그룹의 2세대 성장 스토리는 이 서진석 수석 부사장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비유를 들자면 이제 현대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처럼. 그래서 현대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이 막 UAM, 로봇,
예, 그리고 이제 막 뭐 자율주행차 이런 방향으로 이제 나간다고 선포하는 것들 보면 서진석 수석 부사장이 향후에 이제 2세대 성장 스토리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미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진석 부사장이 이사회 의장으로 지금 그룹 전방위적으로 이사회 의장을 다 꿰차고 있죠. 이미. 그러니까 서정진 이제 명화회장으로부터 이제 지분을 증여받은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룹의 어떤 미래 비전이라든지 어떤 투자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지금 점하고 있고, 그럴 가능성이 높은 어떤 이제 상황인 거죠. 특히나 이제 요 부분에서 이제 중심추가 이쪽으로 왔구나, 이 수석 부사장으로 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던 게 ADC 개발사 익수다 영국 회사죠. 요거 이제 최대 주주 지분 확보하면서 이사회 멤버로 들어갔죠. 이거 자체가 굉장히 큰 시그널을 준 겁니다. 이제 셀트론 그룹의 2세대 성장 스토리는 이 서진석 수석 부사장이 만들게 됐구나. 그리고 2세대 성장 스토리는 이런 신약 개발 분야에서 시밀러 분야가 아니라 시밀러 분야는 이제 1세대 서정진 이제 명화 회장부터 해서 기우성 지금 이제 회장 이런 분들이 1세대 바이오시밀러를 주도했다 보면 될 것 같고 2세대 이제 주가의 어떤 이제 2세대 리레이팅을 만들려면 성장 스토리를 만들려면 이 서진석 수석 부사장을 중심으로 한 또 다른 어떤 임원들이 이제 나타나겠죠. 뭐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제약사에서 영입한다든지 이러면서 신약 개발에 대한 어떤 굉장한 어떤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인물들을 이제 영입하면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이사회 멤버로 들어갔던 게 굉장히 컸고요. 지금 주요 의사 결정에 참여한다는 게 새로운 셀트론의 2세대를 2막을 이제 형성시킬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 내용 한번 좀 보면요. 그 서정진 이제 명예회장의 이제 발언이 조금 달라졌죠. 과거에는 은퇴 후 경영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아들에게는 이사회 의장을 맡기겠다. 그 다음에 이제 작년 12월 퇴임 시에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것이 완벽한 답은 아닐지 몰라도 유사한 답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조금 어조가 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뭐가 옳고 그름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회사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으면 이게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든 안 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좋은 방향과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끈다면 이게 전문 경영이든 외부의 어떤 모르던 인사든 뭐 장남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서진석 수석 부사장이 지금 2세대 성장 스토리를 만드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걸로 좀 예상이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익수다의 이사회 멤버로서 주요 의사 결정에 참여한다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여러 가지 항암제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주도하면서 이쪽에서 뭔가 밸류업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차세대 mRNA 백신 플랫폼 개발에도 이제 나서면서 이러한 기술 가지고서 신약 개발에 적용하겠다. 신약 포트폴리오 확장에 나설 계획이라는 거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걸 누가 주도하겠습니까? 서진석 수석 부사장이 주도를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게 결국은 앞으로 셀트론 그룹의 향배, 밸류업을 만들어낼지의 여부를 만들 것이다. 3사 합병 뒤에 성장에 대한 뭔가 비전을 제시하는 게 주주들이 찬성할지 말지를 결정할 텐데 그 찬성과 반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게 아마도 이런 비전에 대한 내용들이 아닐까 앞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좀 기대가 되고 주가의 추세를 반전시킬 그런 역할을 해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이제 홀딩스 간의 합병으로 이제 서정진 수석 부사장은 지배구조 최상단에 일단 지배구조가 단순화됐기 때문에 홀딩스 지분만 나중에 이제 증여하게 되면 결국 이제 깔끔하게 마무리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든 분리하지 않든 그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닙니다. 이 그룹을 성장시킬 뭔가의 스토리를 제시할 수 있느냐, 보여주느냐, 그 여부가 중요한 거지. 그게 누가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어떻게가 중요한 거지, 누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비전과 방향을 제시할지 그 부분이 셀트리온 그룹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고, 주가의 또 중요한 반전의 키가 될 것이다. 단기적인 주가 반전 키포인트는 3, 4합병, 중장기적인 상승세에 되돌리는 포인트는 신약에 대한 성장 스토리.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이렇게 좀 정리하고 이슈 체크를 해봤는데요. 참 오늘 다들 힘드셨고 어려운 장이셨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날도 있고 또 좋은 날도 있고, 시장에서는 항상 그 변동성에 참 힘든 구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도 결국 주식이 이제 멘탈 게임인 이유가 이런 이유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그걸 진짜 돈으로 이제 현실에서 쓰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어떤 압박감과 위협감, 그리고 아픔과 슬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참 힘겨운 어떤 여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좋은 구간을 위해서 또 준비하고 대비하고 전략을 세우는 그런 관점으로, 또 위기를 기회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주식은 희망이라는 점을 꼭 잃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들 오늘 힘드셨을 텐데요. 저녁 시간 푹 좋은 거 드시고 좀 일찍 주무시고 해서 내일 또 좋은 컨디션으로 시장을 좀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신박사는 또 열심히 여러분과 꿈의 주식 동행을 이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